사실 요즘은 은퇴라는 말이 예전처럼 단순히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편히 쉰다라는 의미로만 들리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퇴직하자마자 이제부터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라고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수입이 끊기면 어쩌지? 라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누구나 인생의 절반 이상을 달려온 뒤에는 아쉬움도 생기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설렘도 있지만, 경제적인 안정감이 뒷받침되어야 모든 것을 좀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은 60대 이후에도 손쉽게 수익을 얻는 3가지 실전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은퇴 준비 혹은 은퇴 후 삶에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년을 맞이하거나 자해 혹은 타해로 퇴직했을 때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이제 내 고정 수입이 사라진다는 점일 거예요. 국민연금, 퇴직금 등도 있지만 그걸로만 살아가기에는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고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굳이 큰돈 들이지 않고 또 너무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특히 60대라는 시기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일을 배우거나 도전하기에 심리적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공부를 해?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이 서툴러서 힘들 거야. 같은 생각이 먼저 들어버리면 시작조차 못 해볼 때도 있지요.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동시에 은퇴 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살펴보면 나도 못할 게 뭐가 있나 라는 의욕이 생기기도 합니다. 꼭 대단한 IT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자신의 경험과 시간을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알찬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보고 들은 사례를 중심으로 60대 이후에도 비교적 쉽게 도전할 수 있는 3가지 수익 창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렵고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60대 이상의 분들이 일상에서 시작해 꽤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낸 사례들이니 혹시라도 나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신다면 부담 없이 들어봐 주세요. 일취미나 특기를 작은 비즈니스로 바꿔보기.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소 내가 좋아하고 즐기던 취미나 특기가 있다면 그걸 살려서 수익을 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뜨개질이나 십자수, 목공예, 꽃꽂이 같은 걸 그동안 그냥 재미로만 해왔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 마켓이나 SNS를 통해서도 개인이 만든 수공 예품이나 특별한 작품을 파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잠깐 자리를 빌려 판매해 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핸드메이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희소성 있는 물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만들기를 좋아했는데 직장 생활하느라 정신없이 보내신 분들은 이제야말로 그 재능을 제대로 펼쳐볼 기회입니다. 또 이런 취미 기반 판매는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되고 초기 투자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부담이 덜해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손뜨개 인형을 만드는 게 취미였는데 손주들에게 선물하기 시작하다가 주변 지인들도 우리 집 아이한테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사진을 올렸고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처음엔 이게 정말 팔릴까? 반신반의했지만 예쁘고 튼튼한 데다 정성이 깃들어 있으니 오히려 차별화된 제품으로 인정받더라고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한 달에 3,040개 정도 주문을 소화하시는데 갓 은퇴한 분 입장에서 용돈 이상은 충분히 벌어들이고 계세요. 내가 만든 작품에 가치를 매겨서 판다는 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1인 창작자가 많이 활동하는 시대이고 오히려 독특하고 품질 좋은 수공 예품은 제법 비싸게 팔리기도 해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쿠팡,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어스 등나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만 잘 활용해도 손쉽게 홍보가 가능하니 미술이나 만들기 같은 건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는 두려움을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해보면서 익숙해지고 마음 맞는 사람들을 만나면 점점 더 즐거운 비즈니스가 될 거예요. 이소액 투자나 임대 사업으로 불로소득 만들어 보기. 두 번째는 조금 더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방법인데요.
바로 부동산 임대나 소액 투자를 통해 월세나 이자, 수익을 얻는 거예요.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면 집을 한 채 더 마련해야 돼? 하고 겁부터 나실 수 있지만 꼭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상가를 통으로 사거나 큰 규모의 부동산을 사지 않아도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부동산 펀딩 서비스나 공동투자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예컨대 내가 직접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 여력이 안 되더라도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비교적 소액을 넣어서 임대 수익의 지분을 나눠 갖는 식이죠. 물론 이 방법은 수익률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투자라는 특성상 위험 요소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자금을 은행 예적금에만 묵혀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주식 투자처럼 하루하루 시세를 신경 써야 하는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별도로 소유한 작은 공간이 있다면 그걸 간단히 리모델링해서 월세를 받는 경우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부부는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나가서 방이 텅텅 남았는데 그걸 에어비앤비 형태로 단기 임대해 보려고 마음먹었어요. 처음에는 남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묵는다니 괜찮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해보니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방치된 공간을 활용해 월 수익도 나름 쏠쏠하게 얻으시더라고요. 임대사업은 시작 단계의 준비만 잘하면 내가 직접 매일 일을 하지 않아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리모델링 비용이나 계약, 세금 등의 법적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은퇴 후에 소소하면서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3. 경험 지식을 공유하는 1인 컨설턴트나 강의 활동.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건 내가 평생 쌓아온 전문성이나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꼭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길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 혹은 오랫동안 품어온 삶의 지혜도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가령 30년 넘게 영업직에 계셨다면 상대의 마음을 여는 방법이나 거래처 관리 노하우를 누구보다 잘 알 거고 20년간 요식업을 운영해 오셨다면 장사 노하우나 음식 레시피 같은 걸 누구보다 깊이 알겠죠. 이걸 어떻게 돈으로 연결하냐고요? 사실 요즘엔 강의 플랫폼이나 화상회의 시스템 중 구글 미트 등이 너무 잘 발달해 있어서 굳이 몸이 불편하신 분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열 수 있어요. 내가 배워온 인생 경험과 직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후배 세대에게 알려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작은 독서 모임이나 지인,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좋고요. 예컨대 60대 중반에 퇴직하신 어느 분은 IT 업계에서 오래 근무하시면서 프로젝트 관리나 팀 리딩에 대한 노하우가 많았어요. 처음엔 은퇴하고 그냥 쉬려 했는데 후배들이 끊임없이 형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며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대요. 그러던 중 내가 아는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아예 강의 형태로 제공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소규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의와 컨설팅을 시작하셨어요. 한 달에 몇 번만 나가서 강의를 해도 퇴직 전 월급의 절반 정도 수익이 들어온다고 하니 시간도 여유롭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보람 있는 방향으로 쓰게 됐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강의나 컨설팅, 1인 코칭 같은 활동은 꼭 대단한 자격증이나 학위를 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는 사실 더 실용적이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피부에 와 닿기 쉬우니까요. 다만 처음에는 내가 뭘 이렇게까지 하고 쑥스러움을 느낄 수 있지만 용기를 내서 한두 번만 해보시면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본인도 깜짝 놀라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길잡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마무리하며 내 경험과 일상을 새로운 기회로. 우리가 60대 이후에도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활비 충당을 넘어서 삶의 활력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수익화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이 나이에 뭘 또 배워? 하는 부담감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스마트폰, 각종 플랫폼 덕분에 노력 대비 효과가 좋은 채널들이 많아요.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 3가지 취미를 작은 비즈니스로 바꾸기, 소액 투자나 임대사업, 그리고 개인 경험을 강의 컨설팅으로 연결하기 모두 막대한 자본이나 대단한 IT 실력 없어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것들이에요. 실제로 제 주변에는 60대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더 새로운 걸 배우고 시도하게 된다며 활기를 찾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쩌면 경력이 많은 만큼 아는 사람도 많고 인생 경험도 두둑하니 오히려 쉽게 길을 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혹시 첫 시도가 기대만큼 잘 안 되더라도 너무 금방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삐걱대기도 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난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건 뭘까? 스스로 물어보면서 차근차근 접근해보면 분명 나만의 길이 열릴 거예요. 은퇴 후의 삶은 길게 보면 2030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 그 긴 시간 동안 내 소득을 조금이나마 만들 수 있다면 경제적 안정감과 함께 살아가는 재미도 훨씬 커질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이면 더더욱 좋고요. 한 번뿐인 인생,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뭔가를 배워나가고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소소하지만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는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괜히 나는 기술이 없어, 나이가 많아 라고 미리 주눅 들지 마시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취미나 재능을 파는 것도, 임대를 통한 수익을 만드는 것도, 지식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모두 충분히 현실 가능한 이야기니까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60대 이후에도 늘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가꾸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